네, 오늘은 파스칼 3회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때 몫을 qx라고 있었을 때 a, b, c 값 구하고 q 3값 구하랬잖아. 그럼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 갖고 조리제법을 쓰다 보니까 지금 2, 그럼 곱해져서 마이너스 1, 그럼 둘이 더해져서 마이너스 6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곱해져서 올라가니까 3 이렇게 쓰여질 거고 더해져서 내려가니까 4, 그리고 나머지 자체는 맞췄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A 값은 지금 3 알았고 B의 값은 지금 마이너스 6 알았고 C의 값은 4라는 것까지 알았어. 이제 몫을 QX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조리제법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식은 지금 1차식으로 나누는데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눴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었다라고 쓸 수 있고, 그럼 그때 몫은 여기 있는 식인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이렇게 할 수 있고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요, 얘를 2x 플러스 1로 나눴었을 때 몫이래요. 즉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있는 2를 얘한테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이요. 즉 얘가 qx구나 라는 것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Q3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최종 Q3의 값도 여기서 구해놓자. 그럼 이때 3을 여기다 대입한 9, 그리고 3을 대입한 마이너스 9, 거기에 플러스 2, 그러니까 얘는 2요. 그럼 최종 구하라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거기에 지금 Q3의 값도 더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3, 그리고 마이너스 6, 그리고 4, 그리고 2까지 계산을 해주세요. 이렇게 답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냥 양수끼리 더한 값은 지금 7의 9 마이너스 6이니까 답은 3. 그래서 3번 이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항식에서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5였을 때 그때 a의 값을 구하라. 특정한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그것만 빨리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4x제곱의 짝꿍은 마이너스 7을 곱했었을 때, 즉 마이너스 28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y 짝꿍은 x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a와 짝꿍은 x제곱이니까 플러스 ax제곱.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건 개수들이니까 그 개수들만 찾아주면 마이너스 28, 즉 마이너스 29에 플러스 a, 그럼 그 값이 마이너스 25다 라고 해줬으니 a 값은 4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b, c 값을 구하랍니다. 근데 여기 식에서 우리가 항등식에 대한 문제는 수치 대입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수치 대입을 확인하다 보니 첫 번째 x 대신 0을 집어넣자. 그럼 x 대신 0을 대입했을 때 좌변은 지금 8이고 우변은 여기 0이죠. 여기도 0입니다. 그럼 0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마이너스 2c. 그래서 지금 첫 번째 c의 값이 마이너스 4요. 이렇게 지금 찾아냈고요. 두 번째 또 대입할 걸 보니까 x 플러스 1, 얘 때문에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기도 할 거예요. 그럼 좌변에다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하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는 지금 4, 거기에 플러스 6, 거기에 더하기 8이라고 쓰여질 거고 우변 다시 대입하면 0,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3b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여기는 또 0이 되시겠죠? 그럼 얘를 계산해 줬을 때 이 값은 지금 18, 그럼 18이 3b니까 그럼 b의 값은 6이요. 이렇게도 지금 찾을 수 있겠네요. 마지막 하나 뭐 대입해요? 당연히 2 대입할 거 생각 남겠지. 그러니까 x 대신 지금 2를 대입해서 다시 계산하자. 그럼 저기다 계산을 해주니까 4, 4, 16. 그럼 16 마이너스 6이 12. 거기에 플러스 8이라고 쓰여질 거고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했을 땐 얘만 남아있겠잖아. 그럼 2 곱하기 3이니까 즉 6a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좌변을 계산한 값은 12. 그럼 이때 a 값은 2요. 이렇게 지금 a, b, c를 다 찾아줬구나.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 b, c를 다 더한 걸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2, 6, 마이너스 4를 다 더한 값은 얘는 지금 4구나.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입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항상 성립을 합니다. 그럼 항등식인데 이때 이 문제에서 a, b, c, d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줬어. 그러면 이 문제는 a, b, c, d를 각각 다 구해줘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구해달라는 거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 x 대신 2를 대입하면 2 빼기 1은 1이 될 거니까 여기가 지금 1, 1, 1 이렇게 나오면
우변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만 남겠죠. 즉, 이 문제는 지금 X 대신 2를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라는 소리였겠구나, 이렇게. 그럼 이제 좌변에다 대입하니까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5, 4, 20, 거기에 플러스 2,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고, 우변에 2 대입한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T라고 그냥 깔끔하게 나오시겠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를 계산하니까 얘는 지금 16,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라고 이 답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두 2차식이 일단 px, q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px랑 qx랑 더한 건 1이고요. 나 조건에선 px 세제곱과 qx 세제곱을 더해서 이 식이 지금 성립을 해줄 때, 그리고 px의 최고장의 개수는 음수였을 때 p3과 q1을 구하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운 단원에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 얘가 2차식인데 여기다 세제곱을 하기 싫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식, 나에서 여기 식을 먼저 변형을 하다 보니까 px, 즉 p세제곱이라고 쓸게요. p세제곱 플러스 q세제곱이라는 자체를 우리는 가에서 아는 p 플러스 q가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를 곱셈 공식 변형으로 좀 써보면 p 플러스 q의 전체 세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3p q의 p 플러스 q라고 쓸 수 있는 식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p 플러스 q가 1이라는 걸 알고, 그럼 이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좌변식은 1, 마이너스 3, 거기에 지금 p, q요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식이 되겠구나. 그럼 그 식이 우변에 있는 3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7과 같아요.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식을 갖고서요, 양변에 1을 먼저 빼줄까요? 그럼 1을 빼주니까 여기 1 사라지고 여기는 지금 6이라고 남을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3으로도 더 나눠줄게요. 그럼 이때 지금 px와 qx를 곱한 식이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지금 2x 세제곱 거기에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그리고 마이너스 2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P3과 Q1을 구하라는 건 지금 나는 P식과 Q식을 다 찾으래. 근데 얘에서 이렇게 꾸며놨더니 둘이 곱해진 식이 얘가 되었대. 한마디로 이 식을 인수분해해주면 나는 어떤 식의 곱인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려다 보니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얘는 지금 마이너스 1 갖고 조리제법이 될 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3,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2 해서 0이 될 거고요. 또 조리제법이 뭘로 될까 했더니 2로 될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 1, 그럼 여기는 지금 플러스 2, 그럼 여기는 1, 그럼 여기는 2, 여기는 0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한 결과물이 지금 얘네 둘 일단 보이니까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에 거기에 지금 이 마이너스는 앞으로 그냥 꺼내줬다고 일단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나머지 식은 마이너스로 묶어준 식으로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뭐야? 이 식은요, px랑 qx랑 곱해진 식이고요. 그때 px와 qx는 둘 다 2차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가 벌써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되니 얘는 하나의 몸으로 같이 봐라 라는 소리겠죠. 그럼 이 식은 지금 x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x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여 라고 쓰여질 건데, 그럼 둘 중에 하나가 px고 하나가 qx가 될 거예요. 이 마이너스까지 줘서. 그럼 그 조건을 어디서 볼 거냐? 일단 px의 최고차 한계수는 음수인데 거기서부터 둘이 더해져서 1이 되는 거. 그럼 더해져서 1이 되려면 마이너스는 이 노란색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결국은 당연히 이 노란색 식이 px가 될 거고 이 파란색 식이 qx가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죠. 그럼 여기서 뭐 하자? 이제 마지막 P3과 Q1의 값을 각각 대입을 하자. 그럼 P3의 값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9 빼기 3 빼기 2 이렇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4요 이렇게 나올 거고 Q 지금 1의 값을 구하시죠.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1 빼기 1 빼기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이제 이 구한 값을 둘이 더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한 값은 마이너스 5.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면 준 건 fx를 이 두 식의 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 표현을 하고 그때 r2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서 원하는 결론부터 갖다 쓰다 보니 지금 fx가 x-3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으로 나누었었을 때 몫이 뭔진 모르는 qx에 거기에 나머지를 쓰라는데 우리가 3차식으로 나누었으니 이때 나머지는 2차식의 형태로 쓰겠다.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식을 우리는 나머지라고 하겠어요. 얘부터 시작이겠죠. 근데 거기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가족건부터 보니 가족건은 fx가 이 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야? 지금 fx가 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저 식, 근데 이 식이 여기 있죠?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는 이 전체 식이 이 빨간색으로 묶여져야 되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으로 묶어지면 x 마이너스 3의 qx라고 되니까 얘는 나누어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기도 나누어 떨어지면 되니까 결국 얘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데 2차식이잖아요. 그럼 이때 최고차 한계수 a라는 자체로 묶여진 이 a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 식이 결국 이 rx랑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구나. 여기까지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에 가해 해석을 합니다. 근데 나조건을 보니까 f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8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엔 1차식으로 나눴잖아요. 그럼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때는 f3의 값을 대입한 게 18이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여기에는 a 값을 찾으라는 소리겠구나. 그래서 f3의 값을 대입. 그럼 여기는 0 될 거고 a 거기에 9 마이너스 9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18이요. 이렇게 지금 써져서 a 값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좌변을 계산한 게 결국 6a가 되는 거고 그럼 6a가 18이요. 그럼 이때 a 값은 3이요. 이렇게 찾았어요. 그럼 얘를 찾음으로써 3 대입을 해주고 그 3을 대입함으로써 rx라는 나머지를 찾았구나. 그럼 rx가 3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요. 이렇게 쓰여진다는 나머지 식을 찾았고요. 거기 상태에서 r2의 값, 즉 2를 대입해서 구하여라. 그럼 얘는 3 거기에 곱하기 4 마이너스 6 플러스 6 이렇게 계산하니 얘는 3, 4, 12라고 해서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7번 문제입니다.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px에 대해서 지금 이 조건 우리가 이번 시험이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될 행동인데 이 조건을 갖고서 우리가 먼저 해석할 수 있는 것부터 써볼까요? 근데 그걸 선생님 수업 시간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식세우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규칙성이 P1은 1이요, P2는 2요, P3은 3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식을 갖고서 얘기하다 보니 나는 이때 PX라는 식이 그러면 1을 집어넣었을 때라는 건 X-1로 나누었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고 2를 대입했다는 건 X-2로 나누었다. 3을 대입한 건 X-3으로 나누었다. 몫이 뭔지 모르는 QX인데 거기서 이때 이 나머지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1 대입했을 땐 1이고 2 대입했을 땐 2고 3 대입했을 땐 3이니까 이때 나머지를 그럼 나는 지금 x라고 대입하면 1 대입했을 때 1, 2 대입했을 때 2, 3 대입했을 때 3이라는 식으로 완성이 되겠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식을 세웠는데 거기서 이 위에 쪽 조건을 한번 다시 보면 px는 3차식이면서 최고차 함계수가 1이어야 된대요. 그럼 이때 3차식이 되려면 얘까지 있으면 되니까 여기는 상수항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최고차 함계수가 1이랬으니까 그 상수항은 결국 1이라는 숫자로 쓰여져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용해서 px라는 식이
x-1, x-2, x-3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x라고 쓰여지는 식이 되어야 돼요 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문제에서 마지막 보니 이때 이 px를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근데 이번에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건 결국 우리는 p4의 값을 구하라 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겠지. 그래서 여기다 4를 마지막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4요 라고 쓰면 되는 거니까 얘는 10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인수분해가 옳은 것을 찾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은요. a 플러스 b가 아니라 a 마이너스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써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일단 틀린 내용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식을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항 4개짜리 인수분해 보니까 얘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고 써져 있어야지 인수분해가 제대로 된 거구나. 그럼 얘도 틀린 내용이요. 세 번째 문제는요. 얘를 인수분해하랍니다.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는 크로스로서 지금 3, 그리고 2, 그리고 2, 1 갖다 썼었을 때 여기서 마이너스 이쪽으로 주고 플러스를 쓰면 그럼 3x 마이너스 2와 2x 플러스 1, 그럼 3x 마이너스 2와 2x 플러스 1, 아 얘가 옳은 문장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 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항식 이거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때 양수의 AB 값을 구해서 곱한 거를 구하래요. 근데 여기 식을 인수분해하려다 보니 얘가 보기차식이죠. 근데 보기차식에서 나는 크로스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으니 억지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줄 준비만 하자. 그럼 여기는 4y 4제곱에 억지로 완전제곱식 만들어 주려면 여기는 플러스 4x 제곱 y 제곱이 있거나 또는 마이너스 4x 제곱 y 제곱이 있으면 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 얘가 다시 되기 위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이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7x제곱 y제곱이 생겼어야 돼요. 근데 이 두 식 중 인수분해가 편한 건 당연히 위의 식이니까 이 위의 식으로 인수분해를 마무리 짓자라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해주면 얘 완전제곱식으로 x제곱 플러스 2y 제곱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여기는 xy의 전체 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니까 그럼 얘 인수분해 마무리가 합차 공식으로 x제곱 플러스 xy의 플러스 2y 제곱과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y의 거기에 플러스 2y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 식을 비교하다 보니 지금 a 값은 1차 xy의 개수의 절대값을 말하는 거니까 아 a 값은 1이요 이렇게 찾으면 되고 지금 b의 값은 y제곱의 개수니까 b는 2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둘의 곱한 값을 구하라. 그럼 둘이 곱한 값은 2구나.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이 식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있어. 근데 이런 식들은 정리를 하기 위함인데 지금 분자부터 먼저 보면요. 8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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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분자에서 나는 83을 지금 어떤 t라고 치환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때 분자식이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9t 거기에 지금 플러스 27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식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착각하지 마시는 게 t-3의 세제곱 그 식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내가 인수분해를 하려다 보니 지금 앞에 있는 얘랑 그리고 끝에 있는 얘랑 먼저 그냥 앞에 있는 두 개씩 묶어서 항 4개짜리를 2개씩 묶어서 인수분해 할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t제곱에 t-3이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지금 이 둘을 묶었을 때 마이너스 9에 라고 보면 t-3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이 식은 t-3에 t제곱 마이너스 9요 이렇게 될 거고 아 더 인수분해가 되니까 t-3에 얘는 얘 때문에 합차 공식으로 제곱 그리고 여기는 t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일단 식 정리를 먼저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분 모두 그러면 나는 따로 또 식 정리를 할 건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지금 얘가 83, 83 똑같아서 얘 그대로 t로 치환했던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얘는 지금 t제곱에 거기에 플러스 20t 거기에 플러스 51이요 라는 거를 표현을 해줬어. 근데 이 식 또한 인수분해가 지금
3과 17로서 플러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겠구나. 그럼 분모는 인수분해한 결과물이 t 플러스 3에 t 플러스 17이요. 이렇게 지금 나오시겠구나. 그럼 최종 원하는 건 지금 분모는 t 플러스 3, t 플러스 17 이렇게 쓰여질 거고 분자는 t 마이너스 3의 제곱에 t 플러스 3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죠. 그럼 일단 t 플러스 3, t 플러스 3 똑같으니까 약분을 해주고 그 다음 t라는 숫자 대신에 83이라는 숫자를 원래대로 돌려주면 그럼 83 빼기 3이니까 80, 그럼 80의 제곱인 6400 분자가 그리고 83이 여기로 들어가면 얘는 지금 100 이렇게 써지겠구나. 그럼 약분까지 해주시니 얘 답은 64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두 복소수 Z1과 Z2의 값을 갖고서 이 시계값을 구하세요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복소수에서 시계값을 문제를 풀 때 둘의 관계가 켤레수 관계가 아니잖아요. 조건식이 주어진 게. 그럼 그때는 이 결론식을 먼저 정리를 하시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결론식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얘는 한 4개짜리 인수분해를 해보고 싶은데 앞에 있는 두 개는 Z1이 동일하게 있으니 Z1으로 묶어서 그럼 이때 Z1 바에 거기에 플러스 Z2 바요 이렇게 지금 갖다 쓸 거고요. 그럼 뒤에 있는 얘네 둘은 지금 Z2가 동일하니 Z2로 묶어서 그럼 이때도 Z1 바 더하기 Z2 바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인수분해가 얘네가 공통이니까 묶어줄 수 있겠죠. 그럼 이때 Z1 바 더하기 Z2 바요 곱하기 Z1 플러스 Z2요.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고요. 거기서 켤레복소수 승제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요? 빠를 따로따로 해준 건 우리가 두 수를 먼저 더하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빠를 씌워도 된다라고 이 식을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결국 두 켤레복소수를 먼저 더해주세요 라는 값이 먼저 필요하겠구나. 그럼 이때 말 그대로 더하면 실수 부분 더하니까 4 그리고 허수 부분 지금 더해지니까 3i. 근데 이 숫자와 여기 빨강색의 숫자는 켤레복소수 관계잖아요. 그럼 여기는 4-3i 라고 쓰여질 거고 그럼 얘를 곱한 건 16 플러스 9 그래서 25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지금 등식, 이 식을 n제곱까지 더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를 만족하는 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요, 우리가 i의, 즉 i의 거듭제곱에서는 4개마다 순환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4개마다 끊어서 계산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끊기 전에 얘가 나오는 상황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죠. 그럼 첫 번째는 어차피 i분의 1만 있었을 때는 아닐 거고 그럼 i분의 1 거기에 플러스 i 제곱분의 1을 먼저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럼 이때 i분의 1은 지금 i를 곱해서 실수화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i가 될 거고요. 그리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그럼 지금 이 형태가 나는 처음, 즉 2까지, 제곱까지 더했었을 때 나오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족하는 n의 값은 2구나라는 걸 알고 들어갔어.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나머지 생각할 건 당연히 4개마다 순환이 되는 거니까 그 4개를 합했었을 텐데 i분의 1, i 제곱분의 1, 그리고 i 세제곱분의 1, i 4제곱분의 1. 근데 이걸 더한 값은 우리가 0이라는 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때 익히고 있겠죠. 그럼 결국은 뭐야? 이 다음에, 그 다음에 4가 커진 지금 6이었을 때 또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4가 커진 12였을 때 될 거고, 그 다음 또 4가 커진 14였었을 때 될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여기에 쓰여져 있는 숫자들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란 말이야. 근데 50 이하의 자연수를 했으니까 50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남으니까 얘는 50까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개수를 생각하고 싶은데 얘는 4 곱하기 1에 플러스 2, 얘는 4 곱하기 2에 플러스 2. 그러면 이때 14는 4 곱하기 3에 플러스 2인데 이걸 선생님이 써주는 건 개수 갖고 보니까 1개,
2개, 3개. 아, 그래서 벌써 여기까지 3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50은 4 곱하기 12 플러스 2로서 여기까지는 12개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개가 더 존재하죠. 그러니까 얘는 총 13개구나 라고 해서 개수를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가 복소수였을 때 이 합답형에 대한 답을 하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 학교 시험에서 볼 때 이 알파, 베타의 전제 조건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항상 친구들 웬만하면 실수 조건에서 봤을 건데 이번에는 복소수라는 조건에서 시작을 한대요. 그럼 알파, 베타가 복소수였을 때 기억부터 얘기를 하면 알파 제곱이 실수라는 조건을 일단 만족은 해줘야 된대요.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알파 제곱이 실수가 되는 방법은 알파가 실수거나 또는 순허수였었을 때 제곱을 하면 실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상태에서 지금 알파 플러스 1 제곱도 실수이냐라고 질문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알파가 순허수였다면 즉 알파가 예를 들어서 i였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파가 i였다면 i 플러스 1의 제곱은 전개했었을 때 n 마이너스 1 플러스 2i 거기에 지금 플러스 1로서 2i라고 나오는 순허수가 되는 거겠죠. 그럼 실수가 아니니까 결국은 항상 실수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니은도 이제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베타와 베타바를 혈례복소수를 빼준 거를 먼저 이야기를 했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베타는 복소수라고 했으니까 뭔지 모르는 c 플러스 di라고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 당연히 베타바는 c 마이너스 di여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 그럼 베타에서 베타바를 빼준 것은 우리는 얘에서 얘가 빠지니까 지금 di여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edi라고 쓰여져 있으면 이 d가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친구들이 외워야 되는 게 원래 얘 혈례복소수를 빼준 건 순허수거나 또는 원래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d가 0이었으면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에서 말해주는 건 그럼 그걸 제곱해서 거기에 n제곱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의미를 얘기해 준 거거든. 그럼 이때 얘를 제곱을 해주면 순허수를 제곱하면 실수가 되겠죠. 순허수를 제곱하면 실수, 0을 제곱하면 0이 됩니다. 근데 그거에 지금 n제곱을 한대요. 그럼 실수의 n제곱은 실수가 나올 거고 0의 n제곱도 실수가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실수라는 말이 맞구나 이렇게 지금 찾아주시면 됩니다. 디귿도 다시 보겠습니다. 디귿은 알파 플러스 베타 i가 0이면 이라고 전제 조건을 깔아줬어. 근데 이번에도 지금 이 조건 정확하게 생각해야 돼요. 알파와 베타가 실수가 아니잖아. 그럼 얘랑 더한 게 지금 0이면 이라고 했었을 때 나는 지금 저기서 반대되는, 즉 안 되는 예를 들면 알파가 i이고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1이면 그럼 그때는 저기에서 말한 대로 알파와 거기에 지금 플러스 베타 i라는 자체는 얘가 i 대입됐고 그리고 마이너스 1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i로서 0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이 조건도 얘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알파가 0, 베타가 0이라는 말은 얘도 틀리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금 디귿도 맞는 걸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리을 과정 보겠습니다. 이때 알파와 베타바가 같았대요 라고 합니다. 알파, 베타바가 같았을 때 그때 알파, 베타가 0이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파, 베타바가 같았다는 건 그럼 다시 말하면 알파바가 베타랑 같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알파와 베타와의 관계는 그냥 혈례복소수 관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조건 알파, 베타가 0이랬으니까 즉 혈례복소수 알파랑 알파바랑 곱한 게 0이 되는 방법을 물어보는 건데 그럼 알파가 뭔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a 플러스 bi라고 쓰면 a 플러스 by와 a 마이너스 bi를 곱해서 0이 되는 방법은 a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b제곱이 0이 되는 방법이고, 이때 우리가 복소수를 표현했을 때 a 플러스 bi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 a와 b는 실수란 조건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a도 0이고 b도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알파는 0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리을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옳은 것은 니은과 리을 이렇게 두 가지를 골라주셨으니까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14번 문제입니다. 0이 아닌 복소수 z가 존재를 해서 관계식 얘를 만족을 시켜줬었을 때 그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관계식을 조금 바꾸고 싶은데 얘가 지금 등식이잖아요. 그럼 양변에 z와 z바를 그냥 곱해줄 거야. 분모 없애고 싶어서. 그랬더니 지금 좌변은 z바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고 그게 마이너스 2z z바요 이렇게 꾸며줄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다 좌변으로 넘겨주니 z바 제곱 거기에 플러스 2z바 z에 거기에 플러스 z의 제곱이 0이요. 20 보니까 z바 플러스 z의 제곱이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관계가 되었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얘 제곱해서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자체 z바 더하기 z가 0이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깔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랑 지금 0이 돼야 된다라는 자체는 이게 무슨 소리야? z바는 a-bi라 써보고 z는 a 플러스 bi라 써보면 얘랑 더해져서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실수 부분이 0이어야 된다라는 소리인 거고, 그럼 얘가 실수 부분이 0이라는 건 결국 z가 순허수거나 실수 부분이 0이어야 된댔으니까요. 근데 b도 0일 수 있으니까 원래 또는 0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데 이 문제 제일 앞에 쪽에 z는 0이 아닌 복소수라고 했으니까 이때 z는 무조건 순허수라고 생각하고서 문제를 풀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z가 순허수를 했으니까 나는 z를 bi라 써두고 그 다음부터 문제를 풀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럼 기억에서는 z에다가 i를 곱해줬대요. 그럼 z에다 i를 곱해주면 지금 i 곱하기 bi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b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겠죠? 그럼 이때 얘는 실수가 맞겠네요. 그래서 실수가 맞다라고 쓰시면 되고, 니은 같은 경우는요 지금 z바는 마이너스 bi 그리고 z는 bi, 그럼 얘는 i 약분 bb 약분 마이너스 1이요. 그럼 얘가 허수냐? 아니죠. 실수죠. 그러니까 니은 틀렸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귿은요 z제곱을 해줬대요. 그럼 얘를 제곱해주니까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쓰여질 거고, z랑 z바랑 더한 거는요, 근데 아까 z랑 z바랑 더한 게 몇이라고 찾았어? 0이라고 찾았잖아요. 그럼 얘 곱해줘봤자 0이 되니까 음의 실수라는 말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1번 기억 하나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 쓰라는 문제가 되었구나. 그럼 두 근의 합이 일단 2분의 1이라는 걸 지금 찾고, 그리고 두 근의 곱이 지금 4라는 걸 먼저 찾았을 때 이 결론식을 갖고서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저 결론식 전개부터 해보시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를 먼저 전개해준 플러스 알파분의 1 그리고 다시 베타분의 1 플러스 얘는 지금 알파 베타 제곱분의 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 대입해주니까 알파 베타는 4요 라고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라고 쓰여 있는 거랑 같은 거니 여기는 지금 16분의 1이요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얘네 둘은요 통분을 해서 쓰다 보니 알파 베타분의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즉 2분의 1 그리고 알파 베타는 4, 그럼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2를 갖다 곱해 주셔서 여기는 지금 8분의 1이요. 그럼 얘는 8분의 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를 나머지 다 계산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16분의로 다 통분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16분의 얘는 64 거기에 플러스 얘는
2 거기에 플러스 1이요 이렇게 되니까 얘 답은 16분의 67이라고 나오는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네, 16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이 식의 한근이 3-루트5y일 때 근데 여기서 보면서 벌써 이 조건 보죠? A, B 실수. 그러면 당연히 켤레근을 가지는 다른 근은 3 플러스 루트 5y구나 라는 것 정도는 바로 알 수 있고 그럼 거기 상태에서 이때 A 값과 B 값을 먼저 찾을 생각을 하시겠죠. 이 조건까지만 생각을 해서 그럼 이때 두 근의 합을 먼저 보니까 식에서 마이너스 A 그럼 두 근을 합하면 6이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았고 두 근의 곱은 식에서 B고 얘랑 곱하면 9 거기에 지금 플러스 5니까 14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이고 B가 14라는 것까지 먼저 도출을 해줬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뭐냐?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를 두 근으로 하고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야? A 플러스 B 먼저 표현하니까 얘랑 더한 값은 8. 그리고 지금 A 마이너스 B 얘에서 얘를 빼준 값은 마이너스 20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랑을 근으로 갖는 1차 식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쓰랬으니까 x-8, x 플러스 20은 0이요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면 지금 쓰여져 있는 게 플러스 n 쓰여져 있으니까 결국적으로 그냥 얘가 m이었구나 얘가 n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m은 그냥 마이너스 8이고 n은 지금 20이요 이렇게 지금 써줬다고 생각하시면요 결국 m과 n을 더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얘랑 더한 값은 12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17번 문제입니다. 2차식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가 있는데요. 그때 A, B는 실수고요. 이때 여기서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해 줍니다. 그럼 지금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식이 쓰여진 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요.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해석을 보는데 이때 첫 번째 가조건 a제곱 마이너스 4b 근데 저 식 어디서 보느냐? 얘의 판별식을 말하는 식이구나. a제곱 마이너스 4b 근데 걔가 지금 음수래. 그럼 이야기는 얘는 지금 허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겠죠. 두 허근을 가져야 됩니다. 이때 둘이 곱한 값은 음수, A랑 B랑 곱한 값은 음수래. 그럼 일단 저거는 잠시 보류 시켜놓을 거고요. 다시 여기서 fx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럼 얘의 근을 나는 지금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이렇게 놓는데 얘 A, B가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 들어가면 얘네 둘은 지금 켤레근이라는 자체도 생각을 하셔야겠죠. 알파, 베타는 켤레근이요. 근데 알파 제곱 그리고 베타 제곱은 순허수가 되어야 된답니다. 알파 제곱도 베타 제곱도 순허수가 되어야 되고 거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6 마이너스 6i다. 그럼 일단 허근인데 복소수니까 뭔지는 몰라서 A, B는 있으니까 나는 얘를 C 플러스 DI라고 쓰면 베타는 켤레근으로서 C 마이너스 DI요 이렇게 먼저 갖다 쓸 거고요. 거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먼저 표현을 해볼까요? 그럼 얘에서 얘를 빼주니까 이 DI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6i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줬으니 결국 여기서 D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럼 D의 값이 마이너스 3이랬으니까 C 마이너스 3i와 그리고 C 플러스 3i라는 근으로 갖고 있구나 이렇게 먼저 찾아줄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 더 우리는 지금 제곱해서 그게 순허수가 되는 조건으로 C 값을 먼저 찾아줄 겁니다. 그럼 이제 알파를 제곱해주니 C-3i를 제곱해서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럼 이때 얘를 제곱해주면 C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6 CI에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9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순허수가 돼야 된댔으니 그럼 우리는 실수 파트가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C제곱 마이너스 9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때 얘를 만족하는 C의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두 개가 남았구나. 그럼 여기서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찾느냐? 우리가 아까 보류하고 들어갔던
이 A, B가 음수다라는 조건으로 정확하게 C가 뭔지를 찾아주시면 될 거야. 그러면 이때 A, B는 뭘 말하느냐? 여기 식에서 근관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 지금 두 근의 합이 식에서 마이너스 A고 그럼 얘랑 얘랑 합한 값은 지금 2C여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지금 곱이라는 자체로 표현하다 보니까 얘랑 얘랑 곱한 건 식에서 B가 되고 그럼 이때 여기서 곱한 값은 얘는 지금 C제곱 플러스 9여 이렇게 지금 표현되겠죠. 그러면 C제곱 플러스 9는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럼 B가 양수라는 내용이고 마이너스 A가 2C랑 같았으니까 A가 마이너스 2C인데 둘이 곱한 게 분명히 음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럼 이 A가 음수여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C가 음수려면 결국 C의 값은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C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C가 3이라는 걸 찾았으니 문제에서 A 플러스 2B를 구하랬으니까 C3의 값을 대입해서 A 값은 마이너스 6 그리고 B의 값은 18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A 플러스 2B를 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36 그래서 30이라고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우리가 1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8번 문제입니다. 지금 제한 범위 내에서 2차 함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최고차 함계수가 2니까 우리는 아래로 볼록으로 제한 범위가 있으니 점선으로 갖다 그릴 건데 우리 여기서 추계 방정식 외우자고 했죠? 추계 방정식은 마이너스 2A 그럼 A는 2 분의 B 그럼 마이너스 12요. 이게 지금 축이 되는구나. 그럼 이때 여기는 3이라는 걸로 축은 3이요. 이렇게 먼저 찾아주시면 되고요. 거기서 제한 범위 챙겨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를 챙겨주랍니다. 그럼 이때 3에서 4가 좀 가깝게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은 멀리 있겠구나.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눈이 있으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서 최대 최소를 보면 최대값은 가장 높은 데가 여기가 최대고 최소값은 눈이 가장 낮은 데 여기가 최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알려준 건 최소값이 마이너스 12다라는 걸 먼저 알려줬으니 일단 3을 먼저 대입을 해서 저때 K값을 먼저 찾아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얘는 9, 2, 18, 마이너스 36 플러스 K. 그럼 얘가 마이너스 12여라는 값을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8 넘어가면 지금 플러스 18로 넘어가니 이 K값은 6이요. 이렇게 먼저 찾아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최대값은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었을 때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여기는 지금 2, 거기에 플러스 12, 그리고 K값 6이라는 거 찾았으니 얘의 값은 지금 우리는 22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최대값 M이구나.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K 플러스 M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20과 6을 더해준 26으로서 답은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이차함수가 지금 존재를 한대요. 그래서 y는 x제곱과 얘 그래프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만나는 서로 다른 모든 점의 개수가 지금 홀수계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교점 개수는요, 둘이 연립 그리고 둘이 연립해 주셔야 되는 게 목적이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x제곱과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만난다 라고 해서 둘이 연립해 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만나요 라는 걸로 연립을 해줬어요. 그럼 이 식을 이제 좀 정리를 하다 보니 첫 번째 식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는 0이요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두 번째 식은요 x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9x 플러스 k 플러스 12는 0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나는 서로 다른 모든 점의 개수가 홀수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 개수랑 얘 개수를 합해줘야 되는데, 그게 홀수계가 되려면 케이스가 첫 번째 경우 얘가 짝수계에서 만난다면 얘는 홀수계가 만나야지 합쳐져서
홀수계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요. 여기서 얘가 지금 홀수계로 만난다면 여기서 짝수계로 만나야지 그 합쳐진 개수가 홀수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것부터 맞춰줄 거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1차 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0개가 되거나 1개가 되거나 2개가 되는데, 그때 여기서 독특하게 생각하는 게 이 1개짜리는 접하는 과정으로서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만 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 얘 홀수계인 여기 상황을 먼저 보시면 얘는 그냥 판별식 여기서 써봤었고, 여기서도 얘 홀수계 때문에 여기서 그냥 판별식을 먼저 갖다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두 번째 여기식 판별식부터 쓰면 81 마이너스 4K,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48,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을 먼저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빠지니까 여기는 지금 33이 4K고, 그럼 이때 K 값은 4분의 33이요 이렇게 지금 나오실 거고, 그 다음 여기서 판별식을 썼더니 1, 거기에 지금 플러스 4K가 0이요. 그럼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이때 4분의 33이 들어갔을 때는 얘가 홀수계인 상황이 아니니까 얘는 무조건 짝수계가 맞아서 얘 값과, 그리고 얘가 홀수인 되려면 K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을 텐데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을 때 지금 다 짝수기를 간다고 했으니까 얘도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K 값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얘랑 더해줘서 써봐라라는 거겠죠. 그럼 이거랑 합해 주신 값은 4분의 32가 되는 거고, 그 값은 8이구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20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두 상식 A, B를 구하세요 라고했어. 근데 여기서 2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를 알려줬죠. 그럼 이때는 그냥 연립방정식으로서 생각을 하다 보니 2A 플러스 B에서 A 마이너스 B를 지금 두 식을 더해주면 3A가 되는구나 라는 걸 먼저 찾을 수가 있겠구나. 그럼 말 그대로 지금 두 식을 더해서 갖다 쓰자라고 했었죠. 그럼 두 식을 더해주니까 x세제곱 계산하면 6x세제곱, x제곱끼리 계산하면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리고 1차항 계산하니까 9x, 거기에 상수항 3 이렇게 나오시겠네. 그럼 이때 a 값 식은 3으로 나눠준 식이니까 2x 세제곱 거기에 플러스 3x 플러스 1이요 이렇게 먼저 찾으실 거고요. 그럼 이때 b는요, 그 a를 그냥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여기서 b를 구하는 식은 a에서 이 식이 좌변으로 넘어와서 빠지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a라는 식 2x 세제곱 거기에 플러스 3x 플러스 1에서 저기서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이 식을 우리가 지금 뭐하자? 빼자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니까 x세제곱 나올 거고 거기에 플러스 3x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2x 나올 거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서 b식은 얘가 됩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a값 식과 b식을 다 찾아줬으니 20번 답은 얘로 쓰시면 되겠죠. 21번 문제입니다. 지금 상수 A0, A1, A2 이렇게 해서 A16이라는 어떤 숫자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식에 대하여 등식이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었을 때 그때 여기서 A2, A4, A16까지 이렇게 짝수들만 합해줬는데 유일하게 0은 제외가 됐다라는 것까지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항등식 파트에서 어떤 개념이냐면 수치대입법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뭘 찾느냐, x 대신 1을 대입해서 먼저 식을 비교를 할 겁니다. 그럼 x 대신 1을 대입한 식은 좌변에 1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2 거기에 마이너스 1의 8제곱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2의 8제곱이니까 얘 값은 그냥 256 이렇게 계산 먼저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은 256이고요. 우변은요 A0, x 대신 1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A1, A2, A3, A4
가서 A16까지 가는 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찾아줬고요. 두 번째는요, x 대신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라고도 배웠습니다. 근데 이때 x 대신 마이너스 1을 먼저 좌변에 대입하니 여기는 1 플러스 2 마이너스 1의 8제곱이니까 이때 얘도 지금 사라지면 2의 8제곱 즉 256이요. 또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럼 얘는요 지금 256은 이라고 쓰여질 거고 이번엔 A0에 x 대신 마이너스 1이 대입되니까 마이너스 A1 근데 제곱이니까 플러스 A2 세제곱이니까 다시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형태로서 얘는 플러스 A16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쓰여졌었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지금 저 노란색에 남아있는 것처럼 짝수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합을 구하고 싶으니 이 두 식을 나는 더해준다면 여기서 더해준다면 우변에 있는 식은 플러스 A1 마이너스 A1 얘네가 사라져서 짝수들만 남는 상황이 되겠구나. 근데 여기서는 A0가 2개, 그러니까 2에 A0, 그리고 A2도 2개, 플러스 A2, 이렇게 지금 쓰여져서 A4, A16까지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근데 둘이 뭐 하자고요? 더 하자고. 그럼 얘랑 얘랑 더한 값은 512요. 이렇게 먼저 쓰면 되겠죠. 근데 거기서 일단 양변을 2로 나눠주면 A0, A2, A4, A16까지 쓰여질 거고 얘를 2로 나눠주니까 256 이렇게 지금 나올 거고요. 근데 여기서 구하라는 게 2부터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A0 얘 값만 찾아서 256에서 빼주면 되겠구나라는 거죠. 근데 A0를 찾는 방법은 이때 x 대신 0을 대입했을 때 여기가 다 사라지겠구나. 그럼 x 대신 0을 대입했을 땐 0, 0, 즉 마이너스 1에 8제곱. 그럼 즉 얘는 1이요. 즉 A0는 1이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1에다가 얘를 더한 게 256이었으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결국 255예요.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등식, 이 식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Z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복소수를 구하는데 그 복소수를 몰랐었을 땐 Z를 A 플러스 BI라 두고 그러고서 문제를 풀자라는 거겠죠. 그럼 이 A 플러스 BI를 두고서 다시 식을 쓰니 A 플러스 BI에 3 마이너스 I 더하기 Z 빠니까 A 마이너스 BI에 거기에 2 마이너스 I 그럼 얘가 10이랑 같다라는 걸로 이제 복소수가 같을 조건에 대해서 풀면 돼요. 그럼 그 조건을 풀려면 좌변에 있는 이 식들을 다 전개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지. 그럼 천천히 앞에 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니까 3의 2 거기에 플러스 3b 마이너스 a의 i 그리고 bi 곱하기 마이너스 i니까 플러스 b 더하기 여기 다시 정리해 주겠죠? 그럼 여기는 2a 거기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b의 마이너스 a의 i 그리고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b요. 는 12요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좌변에 있는 걸 다시 실수는 실수끼리 정리해주니 3의 실수 부분만 먼저 밑줄을 쳤을 때 실수 부분이 5의 2 이렇게 나오실 거고 그리고 허수 부분을 또 정리를 먼저 해주니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는 b 마이너스 2의 2의 i요 이렇게 나와서 얘가 12랑 같아야 된대요. 그럼 이제 복소수가 같을 조건에 대해 얘기하니까 실수는 실수끼리 같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a가 2구나. 그럼 허수 부분은 지금 허수 부분이 없으니까 0이 되어야 되는데 a가 지금 2라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에 2가 들어가면 b-4가 0, 즉 b는 4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는 복소수 Z를 다시 정리하니 2 플러스 4이요. 이렇게 답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23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 식이 지금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일단 여기 조건부터 봤습니다. 근데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조건은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 쓰라는 거겠지. 그럼 여기는 n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n이
0이다 라는 조건인 거고, 그럼 이 식을 정리했을 때 m제곱 거기에 플러스 2 am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n이 0이요. 그럼 얘랑 사라질 건데, 이 문제에서 마지막 내용은요, 지금 a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된댔으니까 이걸 a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래. 그럼 a에 대한 항등식이면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거니까 얘는 2m-4의 a라고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 나머지는 지금 m제곱 마이너스 n이 0이요. 근데 얘가 a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다 보니까 우변과 비교했었을 때 a의 개수가 0이 되어야 되고 상수항 파트도 0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2m 빼기 4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m의 값이 2여야 되는구나. 그럼 m 대신 2가 들어갔을 때 n의 값은 4여야지 0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m이 2고 n이 4라는 걸 알았어.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 뭐야?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를 갖고서 식을 쓰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그럼 x는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거기에 마이너스 4요 이렇게 되니까 최종 답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입니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마지막 2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지금 각 A가 90도이고 AB가 6, BC가 11 이 도형이 있었대요. 그럼 AB가 지금 현재 6 이렇게 돼 있고 BC의 길이가 10 이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AB 위에 한 점 P에서 그럼 그 P점에서 지금 내린 수선의 발 Q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갖다 그려주었습니다 라는 것까지 있는데, 문제 다시 봤다가 그림으로 돌아올게요. 문제에서 보니까 지금 PB의 길이를 A라고 했었을 때, 1번 문제가 PB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PQ와 지금 PR을 A로 표현해라. 이게 지금 첫 번째예요. 그럼 이때 이 문제에서 다시 돌아오니까 지금 누구? PB가 A. 그럼 여기 길이를 A라고 두었었을 때 이때 PQ와 그리고 PR, 즉 PQ 길이와 PR의 길이를 표현하세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 근데 이때 이 도형에서 보면요, 이 ABC라는 커다란 직각삼각형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은 닮음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닮음. 그러면 이 커다란 삼각형의 닮음비만 생각하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0이니까 좀 줄여서 2로 나눠주면 3대 5대, 그럼 여기가 당연히 4라는 비율을 먼저 알 수가 있고, 거기 상태에서 지금 하나를 조금만 표현하면 나는 이때 여기 각을 X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 줄 겁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A, B, C라는 그림을 갖다 그린 거겠죠? 그러면 여기가 X, 여기가 직각이다 보니까 이 노란색 삼각형에서 비율 또한 생각을 하면 얘가 3대 4대 5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먼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야? PB 대 PQ, 여기 길이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PB 대 PQ가 이 PQ를 표현할 때 얘가 5대 4고 그게 A 대 거기에 지금 PQ 이렇게 지금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럼 이때 PQ는 지금 5분의 4A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5분의 4A구나 이렇게 먼저 찾아줬대요. 그리고 지금 PB의 길이가 A니까 지금 AP의 길이는요 6에서 A를 빼준 거요 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도 이 AP R 이 삼각형도 얘랑 닮음인데 그때 여기서의 비율은 얘가 지금 3대 4대 5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이 PR의 길이를 표현을 할 때는 지금 3대 5를 보시면 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3대 5가 지금 AP 길이인 6-A 대 지금 PR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는 거니까, 그럼 이때 PR의 길이는 얘랑 곱한 걸 3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5의 6-A입니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R 길이까지 표현을 해줬어요. 그럼 이게 1번 문제가 완성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내용 뭘까요? 이때 PQRS의 넓이를 A에 관한 식으로 쓰세요. 근데 PQRS 얘의 넓이를 쓰라는데 이 도형은 지금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얘랑 곱해서 쓰자라는 거니까 3분의 4에 거기에 지금 A의 6-A요. 이게 지금 넓이가 되는구나 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단 0과 6 사이에 있었을 때. 그럼 세 번째는 이 식의 최대를 구하라는데 0과 A가 6 사이에 있었을 때 최대를 구하랍니다. 근데 얘가 2차식이잖아. 그럼 절편이 0과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위로 볼록했었을 때, 그럼 여기서 0과 6 사이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높은 최대값은 얘의 축인 3이었을 때 최대를 갖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의 문제는 A가 3이었을 때의 값을 구하라는 거였겠구나. 그럼 3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3이요. 이렇게 되었으니 얘의 답은 12요. 이렇게 해서 답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이 24번 문제가 끝나겠죠. 이렇게 오늘은 파스칼 3회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